5월 27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7% 하락한 263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727.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JS코퍼레이션, TC머티리얼즈, 세종텔레콤, 라닉스, 셀리드, 플로토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5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임상종양학회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에 4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해당 학회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국내 기업들의 참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루니카 온코닉 테라피틱스, 티움바이오, 이뮨온시아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ABL바이오는 최근 영국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서 기술 수출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임상 기대감도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미코제는 언론을 통해 식약처의 개별 인정형 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에이지의 효능에 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의 게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승인을 통해 해당 원료가 노화로 인한 대사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선기자재 테마입니다. 인도가 원유 수급을 위한 자체 선박을 늘리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 수입량이 많은데도 자국 선박 비율이 5%밖에 안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건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대규모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의 계약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선박들은 모두 카타르에너지의 자회사들과 장기 용선 계약을 맺고 운항될 예정이며 카타르의 대표 해운기업인 나킬랏이 소유 및 운영을 맡는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급증 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지만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맞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최근 변종 코로나를 타깃으로 한 백신에 대해 미국 FDA 판매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모더나는 해당 백신을 8월 중순까지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코로나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셀리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백신을 생산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백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LP81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번 원전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2025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그 밖에도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원전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택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택은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TC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계획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의 세부 계획이 담겼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단내 변전소 시설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호남과 서해안, 수도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준공 계획도 업데이트되었는데요. 한전은 이러한 계획들을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72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텔레콤과 플루토스, 엔젯, 코스맥스 MBT, 삼성출판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라닉스는 언론을 통해 중국의 전장 전문 기업인 보이영하 테크놀로지와 차량용 네트워크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품화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라닉스가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을 기반으로 함께 네트워크 모듈을 개발하고 중국 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S코퍼레이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열풍이 패션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패션 및 의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SNS를 통해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착장 아이템과 인기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이 소개되면서 국내 패션 매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칩이 상승했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54조 원 규모의 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설립한 합작기업으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칩이 오라클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 중인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파인메딕스는 어제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파인메딕스의 클리어 헤모글라스퍼가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클리어 헤모글라스퍼는 내시경 지혈에 사용되는 시술기구로 이로써 총 11개의 파인메딕스 제품이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를 비롯한 방산기업 및 지주사들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32개의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방산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고의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대선 이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하나를 비롯한 방산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하나는 지주사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CCS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6건의 소송 결과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채권자들이 CCS에게 제기했던 소송들이 전부 각하 및 기각 판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CCS가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KOR-TV와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의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CCS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쓱닷컴으로부터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긴 전적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인수합병 승인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를 38,500원으로 제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페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5,950원입니다. 이어서 아우딘 퓨처스는 8월부터 미국 울타뷰티에 입점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울타뷰티는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데요. 울타뷰티는 최근 한국 브랜드 중 5개의 브랜드를 새롭게 입점시키기로 했으며 아우딘 퓨처스는 10여 종의 기초 화장품을 입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아우딘 퓨처스의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비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라갈륨 기반의 송수신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군수용 레이더 및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 미국이나 유럽의 상용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SD바이오센서는 어제 장마감 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따른 3,380억 원 규모의 국세 환급금을 수령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환급금이 작년 연매출의 절반이나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중공업,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동양철강,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화인베스틸, 6위는 한세임케이, 7위는 오리엔트바이오, 8위는 대영포장, 9위는 평화산업, 10위는 JS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화인베스틸, 한세임케이, JS코퍼레이션입니다. 화인베스틸은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한세임K와 JS코퍼레이션은 패션 및 의류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한세임K는 2주 전에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오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메디콕스, 2위는 이뮨온시아, 3위는 메이슨캐피탈, 4위는 CCS, 5위는 KCT, 6위는 형지INC, 7위는 TC머티리얼즈, 8위는 넥스트아이, 9위는 그린생명과학, 10위는 세명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CS, TC머티리얼즈입니다. CCS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TC머티리얼즈는 전력설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SK하이닉스, 6위는 달바글로벌, 7위는 현대건설,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카카오, 10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L바이오, 2위는 인투셀, 3위는 한텍, 4위는 이뮨온시아, 5위는 태용, 6위는 바이오비주,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PI, 9위는 세명전기, 10위는 TC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ABL바이오, 한텍, 태용, TC머티리얼즈입니다. ABL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자 임상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한텍은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이자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태용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며 TC머티리얼즈는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